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행당뉴스입니다. 산과 들에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고 도시와 학내도 촛불과 구호로 물들고 있습니다. 정계를 향한 우리 학우들의 행동과 이외에 학내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 HBS가 취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4일 공공정책대학원 측은 사회과학관 4층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유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이 소속돼 있는 사회과학관. 접근성이 좋은 사회과학관의 특성상 1층의 엘리베이터는 일명 포탈이라 불리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사로가 심한 우리 학교에서 사회과학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 4층에 내리면 다른 건물로 통하는 로비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의 높은 지대를 올라가기 힘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하지만 10월 4일부터 공공정책대학원 측은 엘리베이터 4층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수업, 연구와 함께 쾌적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엘리베이터를 홀수층만 운행한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고 특히 장애학우들은 가장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경사 계단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혼자 못 다니는데 제가 수업을 듣는 인문대가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회대 엘리베이터를 통로로 삼았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소식을 듣고 나서 학교를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었고 또 중단되었던 이틀 동안은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심층 취재를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공공정책대학원 측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장애학생인권위원회와 함께 부분운행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팀 측은 10월 7일부터 엘리베이터를 정상 운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지로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이번 사건은 공공정책대학원 측의 공문 철회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며 일단락됐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학교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HBS 유재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장애 편의 시설의 상황은 어떤지 송재민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88계단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 여러분들은 이 휠체어 리프트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 휠체어 리프트의 사용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면 장애지원센터에서 리프트를 조작하는 사람이 출동합니다. 장애지원센터에서 88계단까지 도보로 10여 분, 안정성을 고려해 느리게 움직이는 리프트 가동 시간까지 합하면 리프트로 88계단을 오르는데 20여 분이 걸립니다.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역사관 오른쪽 길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동아리방이 모여있는 한양플라자. 계단 이용이 불편한 지체장애 학우들에게 허락된 건 오직 1층과 3층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회관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4층을 제외하고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사랑방이 있는 2층의 경우 88계단과 이어져 있는 통로가 있어 이론적으로는 휠체어를 타고 진입을 할 수 있지만 리프트가 사실상 운행 정지 상태라 계단 이용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사랑방 이용은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학교 선배들 중 한 분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학교에 내가 이제 곧 졸업하는데 사랑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방이란 식당을 한 번도 자기 가본 적이 없다. 그나마 사회대 사익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4층에는 학생인권복지위원회실과 장애학생인권위원회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들이 학생회관 4층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선 건물 밖으로 나와 사회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돼가지고 너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떠나서 너가 필요한 부분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반대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너가 채워주고 이러한 관계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고 좀 많이 발전시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학우의 수는 40여 명, 등록되지 않은 장애학우까지 합하면 그 수가 2배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HBS 송재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1월에 완공될 예정인 새로운 기숙사 제5생활관이 신입생만 입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이 먼 재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김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제5학생생활관 신축 현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제5학생생활관은 1월 20일에 완공될 예정이며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기숙사의 수용률은 9%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기숙사 신설은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숙사 신축은 신입생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5학생생활관에는 오직 신입생들만 배정하고 재학생들은 입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입사 선발 과정에서 꼭 대두되는 부분들이 학부모님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기숙사 때문에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우수 학생들이 일부가 다른 학교로 뺏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위주의 선발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신축 기숙사를 신입생에게만 배정하는 것도 모자라 기존 기숙사들의 재학생 수용 인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전체 기숙사의 수용 인원은 증가하지만 그 늘어난 수는 오로지 신입생들의 몫인 겁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교의 정책으로 재학생들의 기숙사 입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은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며 학교 외부에 방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마장동에 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지만 재학생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불만이 많습니다. 새로 건축하는 기숙사 건물을 보고 저도 내년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1학년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너무 신입생에게만 기회를 주고 재학생에게는 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잡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가 재학생들을 잡은 고기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입생 유치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HBS 김영재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우리 학교 사자상 앞에서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제1차 시국선언이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대표자, 학생 발언과 시국선언문 낭독이 있었고 300명의 학생과 방송사의 기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들이 나서야 한다며 비선실세 국정개입 규탄을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행사는 약 2시간 정도로 진행됐으며 각 학생 대표자 발언과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총학생회가 애국한양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사자상 앞에는 100여 명의 학우와 교수, 교직원,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참여자들의 발언 후 다 함께 모여 약 35분 동안 왕십리역 광장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1차 시국선언에 비해 저조한 관심과 참여율을 보여줬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겨울이 오면 더러운 모든 것들이 흰 눈으로 덮인 하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큼은 덮이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역사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